우라늄, 항공, 거기에다가 금융 섹터, 시간을 거래해서는 로봇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볼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주목할까요?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IS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지정학적 이벤트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리스크고 한쪽은 이벤트인데 중동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모로 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이제 100일을 맞는 상황인데 장기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국이랑 영국도 함께 좀 이 공습에 나서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대만의 총통선거 있었습니다.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대만 이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 갖고 보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벤트의 결과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박수범 이사님 분석해 주시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지난주를 비롯해서 이제 올해 1월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제 중대형주를 비롯해서 대부분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살짝 좀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부각되고 있는 지금 중동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만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에서 저희 앵커님이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양안 관계에 있어서 좀 불안한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중국에서 대만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만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반도체죠. 반도체 왕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체들이 거의 한 7개, 8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를 빼놓고 대만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대만이 지금 현재 중국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TSMC에 대한 물류가 조금 감소하지 않겠냐. 글로벌 시장에서 불안감에 그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좀 더 받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직까지 좀 관망만 하시고 지켜보셨던 분들은 지금은 분명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주에 좀 블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 모녀의 그 블록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펀드 쪽에서 고의적으로 이제 일부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꼭 편입해야 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미리 블록딜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하고 블록딜된 물량을 다시 받는 거죠. 그런 과정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온 거지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런 흐름들이 메커니즘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경향으로 좀 정리를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물량도 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단기 조정에 따른 상승폭이 좀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중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슬람을 보면 시아파와 그리고 이제 순위파로 나눠지는데 순위파가 이제 90%고 시아파가 10%입니다.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죠. 이란과 예멘이 있는데 예멘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이란과 좀 다른 또 결이 다른 종파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종파가 좀 틀린데 예멘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저돌적이고 저항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과거에 사우디가 예멘을 공습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내 물류업체들 HMM이라든가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래도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코치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빅테크를 비롯해서 여러 중소형주들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을 조명을 해주셨어요. 대만의 총통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시장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또 해운이라든지 방산보자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최현수 전문가가 가져온 내용인데요.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좀 예전만큼 많이 열광하지 않는 HBM, 이 HBM에 대한 수요가 기대된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반도체 수출이 새해 들어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3개월, 올해 1월은 아직 안 끝났지만 11월, 12월, 1월까지 그럼 계속 3개월 정도 상승 반도체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월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5% 지금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의 확장으로 HBM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BM 가격은 지금 가격이 비싸서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이제 반도체 수출액은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국내 정부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들 보셔야 되는데 뭐 HBM 하면 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최근에 박스권 하단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고 그저께 조금 안 좋은 그저께 3일 전이죠. 3일 전에 조금 음봉이 좀 나왔고 그 다음 날에 양봉이 나오면서 뭐 상승 장악형이 좀 나오는가 했더니 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다시 좀 음봉이 좀 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올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만약에 양봉이 조금 나오면은 하락 추세는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뭐 블락딜 이후에 좀 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의 뭐 다 빠진 거 아닌가 그렇게는 일단 보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박스권 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HBM이라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오늘 체크포인트에서 나란히 반도체 쪽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특히나 하이닉스는 오늘의 캔들 모양이 중요하다. 양봉을 기록하는지 여부 중요하고 또 삼성전자도 단기 바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무겁게 움직였던 좀 안 움직였던 한미반도체도 이제는 슬슬 시대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역시나 좀 지지부진하게 꽤 오랜 기간 이어왔던 이슈입니다.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이와 관련해서 EU 쪽에서 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항공 섹터 요즘 분위기 좋은데 여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박수범 이사님. 네, 뭐 지금 이제 뭐 항공권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유가도 좀 내려간 부분들이 있고 달러 인덱스도 조금 약간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뭐 항공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할 것 없이 이제 다 좋고요. 아무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결합 관련된 이제 유럽 승인이 이번 달 말 정도면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결과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만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무난하게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화물 분야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화물 항공 분야를 이제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 단독 입찰을 한 회사가 이제 제주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11대 정도의 항공기를 물류 카고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주항공에서 이제 입찰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도 무난하게 좀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중복되는 슬롯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파리라든가 프랑크푸르트라든가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이제 한 4군데 정도 슬롯을 지금 현재 이제 넘겼는데 그 넘김을 받은 회사가 이제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큰 항공기에 대한 이제 구입을 증가시키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이제 LCC가 동남아 쪽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까지 커버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도 너무나 좋았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수혜가 예상되는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분위기 좋아지는 항공 섹터는 그동안 꼬였던 실타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 장비 쪽인데요. 이쪽도 무인, 자율 건설 장비 시대가 온다. 오늘의 체크포인트로 최현주 전문가가 가져오셨는데 무인이라는 또 자율이라는 핫한 키워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굴삭기도 혼자만 움직이고 이런 건가요? 예,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 기계에도 이제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건설 로봇 시대가 지금 도래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지금 CES 2024에서 지금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AI 건설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당초 이제 건설 장비, 뭐 건설 기계 쪽은 AI 기술, 뭐 이런 쪽 로봇 접목이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CES에서 선보이면서 좋은 호평을 좀 받았고요. 지금 건설 장비의 로봇화는 뭐 단순히 이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가지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건설 기계 산업을 얘기하는데 패러다임을 좀 바꿀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건설 기계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했죠. 뭐 반도체나 IT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뭐 국내 시장에서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뭐 HD 현대그룹의 건설기계 장비 업체들 HD 현대인프라코어나 그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까지도 잠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는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뭐 급락을 하고 했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은 이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바켓도 같이 이제 건설기계 장비 쪽이니까 같이 한번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또 강한 모멘텀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도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가지 체크 포인트 확인했고요. 이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모두 다 박수범이사 추천주인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월 13일에 제시됐던 아이센스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서 목표가 도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종목은 23,000원대 매수해서 3만 원의 터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28%를 넘어갑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한 달 만에 퍼포먼스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사님? 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보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BNG 스틸입니다. 추천하고 나서 이 자회사의 IPO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 종목은 12월 19일에 제시돼서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15,000원대 샀는데 2만 원을 넘어서면서 수익률이 35%나 됩니다. 현대 BNG 스틸도 알려주세요. 네,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주가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상림첨단 산업이 지금 IPO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거기다 이제 지분 가치가 좀 오르다 보니까 뭐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월 달에 22,000원대까지 좀 올라갔었어요.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도 2만 원을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 가격 터치했지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보고요. 전 고점, 작년 4월 달에 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25,000원까지 좀 더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주시고 보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을 아마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기준 목표가에서 5,000원씩만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센스는 35,000원, 그리고 현대 BNG 스틸은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가격까지 이번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두 종목이 내 포트에 없다. 내 포트는 아직까지도 좀 배고프다 하시는 분들 오늘의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P&H 테크인데요. 네. OLED 소재 업체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애플의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OLED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소재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용 OLED 수주도 여전히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LED TV양 소재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다. 곧 높여가면서 지금 소폭 조정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갈 시기가 좀 괜찮아 보여서 갖고 나왔고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25,000원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H 테크입니다. 이 종목 얼마 전에 27,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약간 좀 꺾여 있을 때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OLED 관련된 종목 P&H 테크 추천주 알아봤고요. 다음 박수방 민사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앞에 지금 이제 전문가님이 뭐 설명을 좀 해준 분야입니다. 예, 건설 쪽이고요. HD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CS 2024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무인 조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기계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AWS 이제 아마존의 이제 웹 서비스와 스마트 건설 기계 관련해서 연결 플랫폼이라든가 무인 자율화 건설 장비를 현장에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의 효율성을 30에서 70%까지 향상시킬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무인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명 피해가 좀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좀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 이 분야를 지금 현재 이제 HD 현대가 하면 이제 조선이지 않습니까? 조선 해양 쪽인데 이쪽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무인화 기계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대건설기계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최근에 PF 문제 때문에 태양건설이라든가 제2의 지금 PF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 롯데건설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신세계건설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국내 문제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을 이제 확대하는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한 해외 쪽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HD 현대건설기계를 좀 보유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62,000원 좀 지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4% 정도의 강세 움직임 나타냈는데 3달 정도 쉬었습니다. 지금 접근해 보시면은 또 안정적으로 수익 낼 거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 종목은 오늘 출발하는 시점부터 지금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는데요. 1.2% 정도 오른 54,00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62,000원, 손절 라인 45,000원입니다. 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알아봤습니다.